예, 변호사님. 네. 송영길 돈봉투 사건, 이 사건도 윤관석 그리고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습니다만은 그때가 아마 5월 24일인가 되는데 6월 12일 국회에서 부결시켜 버렸어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죠. 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이 이제 국회가 휴회. 회기 중이 아니고 비회기, 휴회 중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검찰에서 윤관석, 이성만 빨리 와라 해갖고 영장을 재청구해가지고 4일날 지금 오늘 저희들이 지금 녹화하는 게 4일입니다만은 오늘 저녁에 영장 실질심사 결과가 나오겠죠. 아마 지금 끝났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두 명을 따로따로 다른 영장 전담 부장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박영수 특검은 당일날 바로 나와 버렸어요. 아주 마음을 톡하게 먹은 것 같다. 영장 전담 판사도 전에는 기각해 버렸지 않습니까? 사실적 법률적으로 다툼이 여지가 있다. 그런데 윤관석, 이성만 한 사람은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한 윤재남 부장판사, 영장 전담 판사고 이성만은 유창훈 영장전담판사 각각 한 사람씩 따로 오는 거 아닙니까? 사안이 뭐 돈봉투 사건이지만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이런 금품수수 선거에서 이런 것들은 법원이 상당히 원칙적으로 대응해 왔기 때문에 뭐 예측들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거 아니냐. 저도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방의 수협 그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했는데 구속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법원이 30만 원 해도 구속이 법원이 지금 그 어떤 이 선거란 거를 어떤 그 법치주의, 그 민주주의의 초석이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정당 내 이번에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만 그 정당 선거에 관련한 거거든요. 이 선거와 관련한 거는 사적인 단체, 공적인 단체를 불문하고 금품 선거는 엄벌하겠다는 게 법원의 기조입니다. 판사들이.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왜냐하면 두 사람 다 사실 돈봉투로서는 똑같은 거거든요. 사람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경우에는 한 영장 전담 판사가 왜냐하면 사안이 동일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사안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한 명씩 시차를 두고 구속영장은 두 명을 한꺼번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은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하고 나서 다음 영장 또 심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 왜 두 사람이 했냐? 좀 특이하죠. 그거는 두 사람의 말을 못 맞추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사람 할 때 그 나오는 거 보면 또 다음 사람한테 그렇죠. 뭐 다음 변호인이 또 그걸 가지고 변론 준비를 해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뭐 변호인들끼리 입을 못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좀 특이하더라고 저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시차를 두고 했을 건데 왜 따로따로 할까? 그럼 일이 두 배로 되잖아요. 그러네요. 이 사람이 한 건만 보면 이거는 그 좀 속어를 쓸게요. 일타쌍피인데 기록을 볼 그 시간이 훨씬 절약되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다음 사건 할 때는. 그런데 두 사람이 했길래 이거는 그 어떤 분리해가지고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막음으로써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에 두 사람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검찰에서도 이번에는 뭐 비회기 중이니까 바로 판사 앞에 가니까 보안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도 많이 보강을 한 것 같고 또 증거 인멸 부분 목사연에 뭐 PC를 리셋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핸드폰 교체하고 이런 것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증거인멸 정황으로 증거인멸 정황들을 수사를 해갖고 제출을 한 모양이에요. 박영수 특검 때도 지금 그래가지고 다 그게 받아들여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그 두 판사가 뭐 판사가 정상적이라면 정상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합리적인 판단하면은 둘 다 뭐 거의 뭐 결과 기다릴 거 없이 구속되리라고 봅니다.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하도 요새 잘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뭐 일반 선거 사건도 그렇습니다만은 농협이라든가 수협조합장 선거 때
거기서 몇십만 원, 뭐 아유. 100만 원 이런 사람들도 다 구속되고 구속이에요. 그 돈 받은 사람들은 50배를 물어내는 물어내라고 그러고. 아, 국회의원은 돈 받아도 되고 그러면은 그런데 불구속을 시켰다. 말이 안 취소했다. 되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만 특혜를 또 준 거 아닙니까? 아니 수협 조합장이 예. 대국민 영향력이 큽니까? 국회의원이 큽니까? 국회의원한테 있죠. 누가 통계를 내놨던데 뭐 예우 받는 게 100몇 가지인가 200몇 가지인데 그만큼 많이 주는 거는 있죠. 국민을 위해서 예. 국가를 위해서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청렴하게 어떤 이해관계 흔들리지 말고 하라고 준 건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배한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수협조합장 30만 원에 구속된다면 이 3만 원에 구속돼야 됩니다. 특히 이번에 두 사람이 구속 영장에 떨어지면은 다음 타자는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사실상 뭐 예. 이번 돈봉투 사건의 주도자라고 봐야죠. 그렇죠. 자기 다른 대표되기를 사람들은 한거 보조 아닙니까? 역할을 한 것이고 자기 당선을 위해서 네. 다 돈도 뿌리고 뭐 조직 관리도 하고 그랬으니까 다음 차례는 송영길 수사도 탄력이 붙을 거고 본인이 두 차례나 나 좀 수사해 주세요 하고 쫓아갔는데 이제 그럴 네, 필요도 가만히 없죠. 필요 빨리 없죠. 온나. 당신은 금배지도 저 이재명한테 주었으니까 네. 없으니까 뭐 빨리 와서 영장 실질심사 받으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금품 수수자 한 20명이 그때 그랬죠. 예, 20명인데 지난번 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10여 명의 의원들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10명은 확실히 특정이 됐구나. 돈 받은 사람. 예, 예.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흘러나온 얘기는 20명 거의 다 이 자료 증거를 확보해서 마무리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분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번에 2명 되면은요. 예. 전 같은 사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수사가 여기도 아주 예. 탁 탄력을 그렇게 받는 거죠. 이번에 2명 구속되고 회기에 다시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2명이 만약 구속되면은 동일한 사안에서 체포영장 동의안 부결시키겠습니까? 어떻게 이거 구속돼 있는데 부결시킬 수가 없죠. 그럼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168석인데 갑자기 확 물론 감옥에 들어가서도 표결권 행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겠는데 그 앞에다 정당한 사유라고는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체포 특권 포기 하나 마나한 예. 정당한 사유를 자기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를 예. 법관이 판단해야 되는데. 기준이 또 국민 눈높이라는데 무슨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 자기들 개딸들 눈높이. 눈높이. 예, 자기들 눈높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불체포 특권 그거 할 때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참 이 사람들이 진짜 눈속임을 참 잘하는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여 명의 현역 의원입니다. 예. 한두 명도 아니고 예. 이 사람들을 소환 조사하게 되면은 그래서 9월 대란설이 나온 겁니다. 뭐 이재명하고 관계없이 그러네. 김남국이도 또 이 8월 뭐 임시국회에서 제명되는지 뭐. 본회의에서 네. 처리가 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했으니까 뭐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윤관석 이석만 들어가고 또 20명 불러대기 또 들어가면 시작하면은 뭐.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만 놔둬도 대란이 해결 나게 수 되어 있겠네.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9월 대란설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누가 져야 됩니까? 최종적인 것은 당 대표. 그럼요. 그 사람이 져야 하는 네.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9월 대란설, 10월 사퇴설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네, 아니다. 그러네요. 또 송영길에 대해서도 예. 그동안에는 이 돈봉투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만은 그 먹사연에다가 불법 정치자금 여러 사람들을 좀 이렇게 또 네, 했겠죠. 돈 좀 내라고. 그 대표적인 게 박용화 전 여수상공회의소 네, 예. 회장. 이 사람 자택을 비롯해서 또 그거 압수수색을 했죠. 거기는 이제 그 자료가 나왔으니까 네. 거기도 여수상공회의소 전현직 회장이 싸움이 붙었어요. 신임 회장이 이렇게 보니까 아니 전임 회장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뭐 억대로 이상을 예. 송영길한테 보냈느냐 이거 돈 물어내라고 하니까 그래고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터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제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뇌물 사건이 있죠. 어. 전현직이 싸움에서 이게 밝혀지더라고요. 되게 그렇습니다. 예, 협회 회사도 특히 그렇고, 협회 예. 같은 데는 더 그래요. 예. 예. 되게 전현직이 사이가 안 좋습니다. 협회 같은 데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예. 지자체장도 예. 전현직이 사이가 안 좋고요. 그 사람은 누르고 그러니까 됐으니까. 됐으니까.
선거에서 지면 그게 그냥 한이 맺히거든요. 제가 저기 지방에 있는 그 지원장 하면서 보니까 예. 이 군청이 갈라져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군수파 공무원 예. 중에 예, 그렇죠. 현 군수파 완전히 해가지고 전 군수파는 지금 뭐 계속적으로 정보를 예. 자기 쪽 군수한테 보내주고 예. 이렇게 해서 서로 다음 선거에 또 되면 자기들이 또 승진하는데 유리하니까. 실세를 잡잖아요. 예. 그 내 주도권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쳐버리면 이제 진 사람들은 싹 저 외곽으로 밀려난단 말이에요. 그래 현 군수파의 어떤 그 비리 예. 이런 걸 전 군수파에 계속 알려줘요. 4년 내 이 트집을 잡고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현 다음 선거에서 군수한테 바꿔야 현 되니까. 군수가 뭘 못하게 예, 작업을 예. 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자르지는 못하잖아요. 그 여수 지금 상공회의소도 바로 그거구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송영길은 아마 정치자금법 위반 이 문제 가지고도 또, 아마 예, 문제가 에, 되겠네요. 이 쇠고랑을 찰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참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가 저 의왕에서 같이 만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그 두 분 다 연결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자리, 국회의원 자리, 대표 자리 다 줬죠. 하게 해주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아니면 한 사람이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는 송영길에 대해서는 그 손절하고. 손절을 하려고 하니까 지난번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송영길이가 검찰한테 무릎을 꿇었다 뭐 하면서 아주 그냥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거 자기를 아닙니까? 지켜달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화영이도 깜빵에 간 뒤로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팽개쳐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 마음이 돌아선 거고 송영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니 들어라 할 때는 파리에서 빨리 들어라고 그러면 지금 난리 나게 생겼다. 네. 내가 쫓겨나게 생겼다 해서 들어오면 다 우리가 보호해줄 커버해 줄 줄게 알았는데. 했는데 들어오니까 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를 잘 아는 것 같아도 더불어민주당 사람들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인지. 예. 아무튼 뭐 송영길에 이어서 이재명 전현직 대표들이 전부 다 뭐라 할까요? 막다른 골목에 참 지금 재미있는 몰려 정당입니다. 있는 재미있는 정당. 상황입니다. 예. 참 재밌는 정당 예, 맞네. 이런 고 교수님 한국 정치사에 예. 이런 정당이 또 있었습니까? 언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기억이 없어요. 저는 뭐 정치를 뭐 오래 전부터는 알지는 못합니다만 정치부 기자를 많이 하셨으니까 참 특이한 정당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